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출강 때문에 도착하고 보니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지금 새벽 1시 20분 업로드 하면 한 2시 반 정도 업로드 되겠군요. 아침에 출근하실 때 참조하셔서 내일 매매 운용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노파심에 아침에 미증시 흐름과 글로벌 증시 흐름 잘 챙겨보라 했는데 상당히 폭락을 많이 했죠. 그 결과로 우리 증시도 좀 많이 오늘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큰 탈은 없었는지 모르겠군요. 자, 내일도 아직까지는 크게 나쁜 모습은 보이고 있진 않은데 테슬라도 좀 살아나고 있고 엔비디아도 그냥저냥 좀 버티고 있는 것 같군요. 그래도 꼭 확인하시고 내일 매매에 같이 운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내일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출된 종목들은 이렇게 도출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 전에 오늘 시장을 장악한 종목들 한번 볼까요? 신라섬유. 시장이 별로 안 좋으면 튀어나오는 종목이죠. 신라섬유 그리고 양지사 이런 애들. 셀루메드가 2연선을 간 것이 오늘 좀 특이했네요. 오늘 잘 이겨낸 것 같네요. 긴 꼬리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제닉은 오늘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코데즈 컴바인 이렇게 상종목이 4종목 우선주가 한 종목인데 그 종목은 뺐습니다. 시간 내에서 보면 플랜티넷, 센즈랩, 모니터랩 이렇게 3종목이 상가라가 있습니다. 디페크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일 공부할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내일은 3가지 분류 정도로 분류를 해보죠. 먼저 디페크가 밤에는 강하니까 내일 과연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디페크 관련주, 토큰 관련주가 다시 흐름을 잡아갈 수 있을까? 또 신규조 관련주 중에서도 같이 연관이 된 종목들이 같이 바람을 타줄 수 있을까? 그리고 개별 종목들 이렇게 한번 구분을 지어 보았는데요. 자, 여기부터 봅시다. M83 한빛소프트 한삭드 테크놀로지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디페이터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어 있죠. 물론 내일 나는 머리를 잡고 흔들겠다 하면 플랜티넷이나 센즈랩, 모니터랩 애들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근데 밑에서 한번 보고 눈치껏 해보겠다 하면 M83부터 봐야 되겠죠. M83은 신규주 그룹에도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시간은 6%입니다. 당시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어쨌든 그룹에 속해 있으면 머리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M83 하시는 분들은 잘 보시고 한삭도 힘이 좋죠. 한삭도 힘이 좋고 이것도 6%네요.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상한가 종목이 지금 9% 올라 있지 않습니까? 10%. 근데 얘들이 6%대라면 불과 3%짜리인데 그러기엔 좀 갭이 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내일은 완화가 걸리는 종목과 완화가 안 걸리는 종목 위주로 구분을 지어서 승부를 끌어야 될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한빛소프트 같은 종목, 제일 처음 디페이크가 나타났을 때 상한가를 쳐준 유일한 종목이기도 했죠. 하방에서 이렇게 하방 도제가 나왔다는 것을 한번 봐줘야 될 장면이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2,000원 기준가로는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눌림을 주는 종목도 같이 한번 봅시다. 더 테크놀로지도 같이 봐줘야 되겠죠. 시간에 2.3% 빠져 있지만은 이 종목은 보합을 치고 갈 때는 본다는 전략으로 추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관련주가 많잖아요. K사인, CQN, 디지캡, 여러 가지 디페이크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하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큰 관련주 봅시다. 일단은 갤럭시아 쪽을 먼저 좀 봐줘야 되겠죠. 오늘은 K옥션 쪽이 많이 움직여줬습니다만은 그래도 사실은 오늘은 갤럭시아 SM이 실제로는 자기가 좀 힘을 쓸 상황은 못 됐어요. 아침에 많이 더덩거렸거든요. 더덩거렸는데 오늘 상승한 것은 핑거 때문에 상승을 했죠. 핑거가 앞에서 끌어주고 자기가 뒤에서 따라간 형태이기 때문에 핑거는 시간에 마이너스 1.6% 빠져 있으니까 내일 좀 놔두고 갤럭시아 머니터리와 SM을 보겠습니다. 머니터리는 시간에 4%, SM은 시간에 2%입니다. 이 두 개를 봐주시고 그리고 K옥션과 서울옥션도 오늘 나름대로 잘 움직였죠.
내일 다시 한번 더 움직임을 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내일 같이 붙여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신규주 그룹들 한번 볼게요. 일단은 뭐 11선권째에서 목숨을 살린 경우는 맞아요. 저희들도 오늘 진행을 했는데 저희들 31,000인가 진행했는데 뭐 수익률은 작습니다만은 그래도 내일 한번 볼 생각인데 살아나면 시간이 2%거든요. 살아나면 기세조로 약간 끌고 가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봐주시고, TNS 메커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도 내일 한번 볼 자리인데 시간에 마이너스가 나와 있거든요. 이 종목은 손대지 마시고 보고 계시다가 반드시 양봉을 치우가는 보합을 돌파할 때만 봐준다는 전략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둘 다 나름대로는 뭐 재료는 다 있죠. 그리고 뱅크웨어는 지금 토큰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날에 급등하고 그 뒤내로 좀 주고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 음봉이 12% 정도 빠졌죠. 그 시간에 1% 빠졌습니다. 역시 이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놈도 역시 보합을 돌파할 때만, 그전에는 그냥 봅니다. 손대지 마시고요.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자, 유라콜도 토큰 갈주입니다. 신규주지만은 시간에 0.1% 보합 기준가 잡고 지니까 청산을 잘 대응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오늘 기간이 한 52,000주 넘기 눈에 띕니다. 그래서 유라콜도 신규주들끼리도 여기도 있지만은 같은 테마에, 다른 테마에 속해 든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생각하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습니다. 다음엔 아이비전 윅스 보겠습니다. 요 근래 유일하게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친구죠. 시간에 4.1% 올려놓았습니다. 내일 과연 한번 다시 어지러운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까? 뭐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죠. 우리도 내일 4,000원 2%대면 4,000원이고요. 4,100원 5%대입니다. 이 두 개만 가지고 대응을 합시다. 지금 시가는 4.1%지만 한 3%대라 보고 3, 4%대는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이 두 개만 가지고 지니까 청산을 한다. 다음에는 엠젠솔루션 EV 첨단 보죠. 엠젠솔루션은 지금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29만 주 정도. 시간에서 3.1% 올려놓았는데요. 리튬 점용, 무인 탐지 소방 신제품을 공개했다는 게 조금 눈에 띄긴 떠 있는데 한번 재료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보자니까 다른 이슈들도 한 번씩 봐줘야 되거든요. 시간에 3%니까 얘는 프로 매매를 진행합니다. 3%, 시가가 3% 잡히면 3% 안에서만 거래를 한다. 2% 잡히면 2% 안에서만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진위가 청산을 해주는 것이 프로 기존 유동 매매입니다. 다음은 EV 첨단도 같이 붙여서 봅시다. 조금만 T 오르면 갈 추세죠. 근데 잘 가고 있지는 못해요. 내일은 2,800원 3.3%만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돌파할 때면 들어가고 돌파 못하면 그냥 눈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갔던 DB 오늘 좀 쉬었죠. 태성은 오늘 새로 나가는 건데 태성은 시간 2% 정도 올랐는데 내일 지수가 중요할 것 같아요. 태성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나쁘지 않다면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천천히 하셔도 될 겁니다. 급하게 날 필요는 없으니까 1차 넣고 간을 한번 보시고 살아나면 한 2차를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불타기 전법을 써도 좋습니다. DB는 내일 음봉을 좀 양봉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 따라 붙어야 될 종목인데 오늘도 기간이 26만 주를 또 샀거든요. 오늘같이 안 좋은 장에도. 그래서 봅시다. 보합 기준가 잡고 팔할 때는 도망 나옵니다. 살아나면 보유를 한다. 다음에 리튬 포스는 기술주로 한번 보죠. 요즘 잘 움직이고 있는데 시간에 보합 근처입니다. 보합 가지고 눈치를 한번 봅시다. 안 그러면 제 마음 같아서는 3,200원 한 1%대 마지막 상단 라인을 돌파할 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보합가 3,200원 기준가 투트랙을 잡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도 한번 봐줄만 해요. 오늘 같은 장에 죽지를 않고 도로 올라갔죠. 죽지를 않고 도로 올라갔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오늘 4.5% 정도 올라갔는데 시간에 0.9% 올리는데 1560억 1560억 3자 배정. 물론 뭐 자회사 미국 자회사를 뭐 주식 취득 결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내일 한번 보죠. 시간에 별로 높은 건 없으니까 보합만 안 깨면 한번 지그시 한번 보유를 해보죠. 그 외에 내일 좀 관심 있게 볼 것은 호전 시럽이라고 있습니다. 거래량 거였는데 적대적 애매 위기에 있다 뭐 이런 소리 자꾸 이제 나오니까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일행과 퀀텀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내일 투경이 해제가 됩니다. 두 종목 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시장에 관심을 받아줄까 그런 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것은 눌림 종목이다 봐주시고 HVM 같은 종목 SOI 스틸텍은 쫓아가면 달라갈 종목 이렇게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은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날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 성부조 십선을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쫓아다니지 마시고 우르르 다니지 마십시오. 천천히 해서 내일 마무리 잘 짓도록 합니다. 목요일은 항시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자, 뒤편은 사무팀들 오늘 매매 현황과 코멘트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팀들은 사실 아침에 지수가 아주 급락을 한 상태에서 출발한 상황이라 여러모로 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매매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뭐 거의 큰 타격 없이 나름대로 마무리는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매매 내역을 한번 둘러보면 전일 보유하고 온 종목 중에 핑크 같은 경우는 상가 매매로 보유를 하고 넘어왔지 않습니까? 오늘 28%까지 갔는데 우리는 25% 정도에서 수익이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도 참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매매로 20% 이상 나오면 좋은 수익이죠. 그래서 핑크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져온 상종목은 CNH였습니다. 시가를 제일 많이 뛰어서 오늘 기대감 좀 있었거든요. 시가 13%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시가는 좋았거든요. 핑크는 시가 8%였지만 CNH는 시가 14%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크게는 가져오지 못했군요. 제 개인적으로 조금 한 번만 더 상가를 가져오면 한번 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한 기대감만 좀 봤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는군요. 그래도 상수익으로는 18% 정도 나왔으니까 상종목 두 종목 다 그래도 뭐 두 종목에서 한 40% 이상 나왔으니까 상매매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아이비즈웍스는 오늘 우리가 시초가 공략으로 진행이 된 종목이 있는데 우리가 단가를 4,400원으로 1차로 공략할 때는 4,400원을 기준으로 잡지 않습니까? 아침에 땡 해서 시가 위에서 살짝 놀다가 4,400원 눌러주고 다시 이제 올라갔는데 여기서 1차 공략에서 한 4, 5% 주는 수익이 나왔죠. 수익이 나오고 2차 공략의 수익이 훨씬 컸죠. 여기서 한 15% 정도 나왔으니까 2차는 우리 4,300원을 우리가 타겟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이비즈믹스는 이 한 종목으로 뭐 15%에서 이것만 해도 15% 정도 나왔으니까 1차 공략 안 먹더라도 1차 공략 챙기신 분들은 2차 공략에서 한 20% 정도 수익은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이비즈웍스를 잘 공략한 것 같아요. 오늘 시장도 안 좋았는데 시초가 공략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나름 잘 풀린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큰투몬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 내보니까 상가를 가는데 오늘 이 종목 우리가 몇 번 정도 트레이딩 했죠. 구간마다 우리가 이렇게 트레이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했던 것 같은데 이럭저럭 합쳐도 뭐 15에서 20% 정도는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얼마만큼 잘 끊어먹는 매매를 했느냐 자 그런 것이 중요한데 이런 하방 트랙에서 하는 매매 같은 거는 이런 게 참 잘하면 수익이 따북따북 모이는 스타일인데 그런 걸 잘 못한 사람들 무조건 올라갈 것만 생각한다면 먹지를 못하죠. 5% 줘도 먹지 못하고 7% 줘도 먹지도 못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하방 트랙에서 끊어 먹으면서 내려오면서 또 끊어 먹고 내려먹고 끊어 먹고 하는 이런 하방 트랙을 오늘 큰트몬은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부도 오늘 매매를 쭉 하고 해봤으니까 나름대로 잘 기억을 하시고 다음에 하방 트랙 같은 걸 딱 잡히면은 항시 칼같이 잘라먹는 매매를 잘 운용하시는 것도 좋으니까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CNH도 오늘 데이를 한번 진행했지 않습니까? 오늘 인원도 꾸준히 추적을 꾸준히 해나간 종목인데 참 쉽게 잘 자리를 내주진 않았죠. 자리를 계속 하락하는 종목인데 우리는 490은 하나만 가지고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 밑에는 요 밑에는 보지 말자라고 말했죠. 그래서 12시 11시 반 넘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파동이 한번 크게 일어났는데 13에서 한 15% 정도 한 번만에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추적을 계속 해 나가는 종목들은 그냥 지켜보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대응을 해주고 가볍게 대응을 해주고 지켜보면 반드시 한 번은 때를 주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을 가지고 유지를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추적하는 종목은. 그래서 꼭 그런 점 잊지 마시고 CNH는 상수익도 주고 데이 수익도 줬으니까 더할 나위 없는 친구였습니다. 오늘 더 테크놀로지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종목이었어요. 오늘 한번 시장이 이렇게 별로 안 좋을 때는 이런 잡주들이 우리가 보통 잡주로 가지고 동년주 이런 애들이 한 번씩 큰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좀 내심 조금 우리가 진입을 워낙 잘했거든요. 요 거의 끄트머리 꼬리에 우리 610원 타점으로 들어갔으니까 꼴에서 진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기대감을 조금 품고 있었는데 오늘 좀 그려주지 못한 것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10% 정도 수익밖에 안 났습니다만은 보통 이런 게 한 번씩 이제 튀어 올라가면 보통 뭐 40%짜리 50%짜리 이런 데서 한번 나온단 말이죠. 그런 기대감이 물론 매일 갖는 건 아니지만은 오늘같이 시장이 어두운 날에 이러한 종목들이 한 번씩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두운 날에. 그래, 그런 것이 좀 아쉬웠어요. 오늘 제닉도 제가 오늘 참 사실 아쉬웠던 종목인데 포착이 된 상태에서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제가 그때 뭐 전화를 받았던가 하여튼 뭔가 딴짓을 했어요. 포착이 됐을 때 봐야 되는데 딴짓을 했어요. 여기 마이너스 6%에서는 놓쳤더라, 여기서는 놓쳤더라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때 뭐 상담 전화가 와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진행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더 테크놀로지도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뭐 좋은 수익을 준 종목이라 그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더 보죠.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풀팀만 진행이 되었는데 오늘 2번 정도 수익이 나오는 구조인데 앞에는 저희들이 놓쳤어요. 제가 이 부분 놓쳤다고 방송 중에서도 좀 아쉽다라고 내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급등을 해서 상가를 한번 찍어주고 다시 이제 내려오게 되죠. 내려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2300원 기준가로 진행이 됐습니다. 2330원과 2350원에 대부분 다 진입을 했더군요. 약간 조금 더 주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상가까지 안착이 되죠. 수익률은 한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또 풀으시고 여기서 아마 진입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다시 상가 들어가죠. 오늘 애를 많이 먹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1차, 2차로 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 하나로 뭐 9%지만은 그래도 거의 20% 가까이 되는 수익 아닙니까? 그래서 1차만 진행하신 분은 9% 정도 그대로 수익을 안고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내일 흐름 보면서 또 하도록 하죠. 뭐 이렇게 이런 트레이딩 아까 앞에 본 애들처럼 하방 트레이딩을 짧게 끊어먹는 것도 있지만 고가 트레이딩, 하이 트레이딩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끊어먹는 매매를 하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부단한 수련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금일 보유 종목은 셀루메도 수익을 일단 안고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내일 한번 볼 거고요. 신라섬유도 오늘 애를 많이 먹인 종목이죠.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째 들어갔는데 애를 많이 먹었죠. 하지만 아침에 뭐 상종목이 없었으니까 선택의 여지는 없었죠. 신라섬유하고 상종목은 2종목 가져가고요. 대기 기세조 종목으로 눌림 종목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더 테크놀로지를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수익은 한 3% 안고 있으니까 절반은 10% 챙겼고 절반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넥스트 바이오메디칼 그것도 한 2~3% 정도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내일 또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총 4종목 보유를 하고 가니까 내일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대응해 보도록 하죠. 아직 늘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시장은 항시 우리한테 다양한 모습을 요구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위 흔드는데 너네들 버틸래? 내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따라올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아주 까탈스러운 여자친구의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 아주 따뜻한 양복을 내주면서 엄마의 품처럼 따뜻한 그런 모습도 가끔씩 보여주죠. 근데 돌변을 할 때는 정말 매섭고 정말 냉철하고 정말 싸늘하고 정말 아프거든요. 정말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매매할 때 조그마한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 저 역시도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숫자와 그래프와 글자들이 내 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집중력을 유지를 하죠. 그래서 오늘 어느 한 회원이 아침에 바쁜 시간에 수익이 챙겨서 감사하다고 연락을 주는 것조차도 저는 보내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참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타박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아침에는 최선의 집중력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죠. 여러분들도 적어도 매매를 하는 그 시간 동안, 또 매매를 하는 그 타임 동안, 그 타임라인 동안만큼은 모든 것을 아주 안온한 평안의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꼭 그 점 잊지 마시고, 어떠한 급등과 급락이 있더라도 우리는 수없는 수십 수만 분의 전투를 치르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큰 자산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큰 급락장이나 급등장이나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시 중심을 잡고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하죠.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운용법이라는 겁니다. 종목을 고르고 매매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고 상매매를 하고 대일을 하고 종배를 하고 눌림을 잡고 돌파를 하고 다 좋아요. 하지만 그 모든 틀은 하나의 커다란 궤 안에서 놀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커다란 넓은 궤를 빨리 이해를 해야 그 안에서 마음 놓고 뛰어놀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죠. 수많은 수련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그냥 사고 팔고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단타를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인격도와 또 살아간 연령 여러 가지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부지런히 수련하시고 또 부지런히 공부하셔서 먼 훗날 훌륭한 트레이딩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도 또 열심히 해봐야 되겠죠. 아니 오늘 되겠네요. 자, 시간이 2시가 됐군요. 빨리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열심히 수련하십시오. 여기까지 할게요. 좀 늦었네요.